화가 나려고 그러네 또. 그걸 가지고 뭘 파악을 해? 어떻게 파악을 하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고 싶은 진로가 있고 학과가 있어. 그죠? 근데 공경심을 얘기를 하고 리더십 중요하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이야기하고, 아니 리더십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그거 기본 아니야. 아니에요? 리더십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공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적어놓고서는 입학사정관한테 나를 한번 알아봐. 이거는 폭력이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예요. 진로 희망사항, 희망사유. 자, 진로 희망사항은요, 이렇게 보실 때 이 리스트 중에서 6번에 해당을 합니다. 이 6번은요, 실제적으로 스토리가 시작되는 가장 첫 부분이기도 해요. 진로 희망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그 다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가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텐데, 거기서 가장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받았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진로 희망 사항이 가장 앞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적사항 이런 거 빼고 앞부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진로 희망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누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내가 입학사정관한테 나의 이야기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제일 중요해요. 자, 진로 희망 사항은요, 실제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줄거리이며 뼈대이며 이정표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입학사정관은요, 처음에 학생부를 받았을 때에 이 진로 희망 사항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이러한 것을 꿈꾸고 있고, 그 자기가 원했던 꿈이, 학생의 꿈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이야기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합니다. 입학사정관이요. 그렇게 우리가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입학사정관은요, 이 진로 희망 사항을 가지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창제 활동, 종합 의견과 비교를 해가면서, 아, 실제로 이 친구가 이때에 이러한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매칭시키면서 지원자에 대해서 점점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들이나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그리고 진로를 위한 노력을 학생부 내 다른 카테고리에서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가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실적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했던 실적들이 빠지지는 않았나 확인해 볼 정도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진로 희망 사항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앞서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입학사정관은 진로 희망 사항을 가지고서는 세특 창취 활동, 종합 의견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했죠.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자율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에는요,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이 있습니다. 적응활동은 입학, 진급, 전학, 기본생활 습관 형성 뭐 이런 거고요. 자치활동은 학급회, 학생회, 모의회, 토론회 뭐 이런 거고요. 행사활동은 시업식,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고, 창의적 특색 활동은 지역 특색 활동, 뭐 학교 전통 수립 및 계승 활동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고요.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요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자, 영상을 멈춰놓고 생각을 했다 치고서는 다시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앞서서 영상에서 제가 한양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양대는 내신을 보지 않지만 막상 뽑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뽑힙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기했었죠, 그것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교생활 기록부가 정말로 꼼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을 뽑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부가 잘 기록이 되려면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위치에서 선생님하고 정말로 가까운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은 반장, 그리고 학생회장, 이런 게 상당히 유리하죠. 자, 왜냐하면 그렇게 반장이나 학생회장처럼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많이 둡니다. 만약에 내가 반장이나 회장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준비를 할 때 저 어떤 리더 같은 거, 학교 회장이나 반장 같은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내신 같은 거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공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상 학교들은요, 학생회장과 3년 내내 반장한 친구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제가 네오르,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심지어 네오르네상스는 그때 언제냐? 4년 전인가? 언제냐? 4년 전인가 보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학생들 한 명은 비교가 엄청난 친구가 있었고요. 한 명은 내신도 약간 떨어지지만 학생회장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엄청난 비교과를 갖고 있는 친구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회장 한 친구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봤는데 학생회장 한 친구들이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리더십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무조건 학생회장이나 반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 모두를 다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게 선생님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뭐 다 못 챙겨요,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지,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공황장애 걸리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 자치활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영상에서 또다시 한번 얘기한 게 있죠. 이렇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반장이라든가 회장을 한 친구들은 합격률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반장 아니면은 학생회장, 학교에 있는 회장이죠. 회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자율활동에서 내가 만약에 반장을 했다. 그러면은 자율활동을 제일 위로 올리세요. 학교생활 기록부는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이유가 옆에 있는 내 친구 서울대 보내려고? 아니잖아. 나 서울대 가고 나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4개 이상 적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입학사정 관원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언제 했는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강점과 여러분의 장점이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반장이 아니더라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를 자세히 썼다. 그럼 그걸 가장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아셨죠?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댓글,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가봅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진로 활동 가보겠습니다. 진로 활동.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영상을 멈춰놓고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생각을 했다 치고 영상을 멈춰놓고 생각을 하고 답을 냈다 치고 가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전부 다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틀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무엇 하나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히 알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딱 보세요. 자기이해 활동, 진로정보 활동, 탐색 활동, 진로계획 활동, 진로체험 활동.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가장 먼저 뭐랄까,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내가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잘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홀랜드라든가 이러한 검사들을 합니다. 그죠? 자기 이해 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알아가는 거고요. 나를 알았으면은요, 내가 가진 강점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알아보고 정보를 파악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탐색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두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진로 계획 활동. 내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어떠한 진로 방향 쪽으로 어떠한 활동을 계획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짜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이 짜졌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로 활동을 해보는 진로 체험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1학년 때부터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1학기 때까지 차례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죠. 중구난방. 아무거나 막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문제가 있어요. 활동들이 모두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이거예요. 파악이 안 됐어. 아무도 이걸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스토리라는 걸 모르는 거죠. 모든 입시 컨설턴트들이 스토리 얘기를 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스토리야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네들도 몰라.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했어요. 이야기는 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안 되면은요, 되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야기들이 그냥 리스트가 돼요. 여러분들 학생부 한번 펼쳐보세요. 진로활동과 자율활동 보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와 나와 여기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옆에 있는 친구들 뿐이 아니라 저기 서울에 있는 친구와 학생과 부산에 있는 학생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띱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펼쳐보면은 진짜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그냥 학교에 있는 활동 리스트 정도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거기서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앞서서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생각과 질문,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 이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떠한 활동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해 본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어요. 왜일까? 우리도 아무 생각 없거든, 사실. 우리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된다라는 생각도 못 합니다. 아시겠죠? 활동들이 다 비슷해져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 특히 창체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안에 천자 들어갈 거예요. 천자. 천자에 가능하면은 4개 이상의 활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3개면은 좋습니다. 알겠죠? 2개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몇 개 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에게 뭐 매년마다 학생부 기록 작성법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문과 함께 그 다음에 서류가 내려와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보죠. 어떻게 바뀌었다. 이번에 학생부 작성이 어떻게 바뀌고 뭘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도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예제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그거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한번 구해가지고 보세요.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입학사정관들하고 사실상은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과연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나타나 있나요? 못 찾을걸?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의 강점을 파악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리더십이 보임.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깨달음. 그런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면서 내가 노인들을 공경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이런 정도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 또 그걸 가지고 뭘 파악을 해? 어떻게 파악을 하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고 싶은 진로가 있고 학과가 있어. 그죠? 근데 공경심을 얘기를 하고 리더십 중요하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이야기하고 아니 리더십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그거 기본 아니야. 아니에요? 리더십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공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적어놓고서는 입학사정관한테 나를 한번 알아봐. 이거는 폭력이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예요. 결국에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를 하거든. 대화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이런 거죠. 왜냐면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을 가르치라고 한 거죠. 여자한테. 선배긴 했는데, 가르치라고 했더니, 뒤에서, 그거 사면 안 돼요. 하고, 그거 사세요. 한 다음에, 원래는 다른 거였어요. 빨리빨리 사라고, 빨리빨리 사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게임을, 가르침을 받던 그 여자 선배가, 아니, 여자한테 이야기할 때나,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나, 먼저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서는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똑같아.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보기 편하게, 상대방이 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천자 안에 4개 이상 집어넣으면 안 된다. 3개가 좋다. 2개도 상관없다. 대신에 거기서 내가 느낀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이 영상도 이 정도에서 우선은요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뒤에 또 있죠, 당연히. 자,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1시간 정도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맞춰가지고 이제 올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5분을 올리자니 이야기가 어떤 흐름이 자꾸 끊기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이 정도 할애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바로 또 올라오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바로 또 시청해 주시고서는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 끝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